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포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천시의 인구 문제와 미래 전략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포천시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년에 14만 7천 명이었던 인구가 2025년에는 14만 1천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네, 인구 감소 추세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27%. 상당히 높은 고령화 도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방 소멸 문제하고는 조금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그 점이 중요해요. 지난 70년 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군사격장을 떠안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 군사 규제, 접경 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까지 이 삼중 규제를 계속 감내해 온 거죠.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천의 거주 인구 대비 활동 인구 비율이 125.8%라는 거예요. 아, 전국 최고 수준이죠. 네,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업체도 8,000개가 넘고 한탄강이나 산정호수 같은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에너지는 막 넘치는데 네, 활력은 있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 간극.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야 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포천시가 이 넘치는 활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정주 인구,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로 연결시킬다, 어떻게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민선 8기의 7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나온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포천시가 이 간극을 메우려고 어떤 카드들을 꺼내 들었는지 하나씩 좀 보죠. 첫 번째가 정주 여건 개선이랑 교통망 확충이네요. 네, 역시 기본이죠. 살고 싶은 기반을 만드는 것.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2030년까지 2만 3천 세대 넘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포천천을 블루웨이로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천 주변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 네,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군요. 네, 그리고 청성산이나 태봉공원 개발 같은 것도 같이 추진 중이고요. 여기에 교통망 개선이 정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그 옥정에서 포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2030년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게 크죠. 그리고 더 빠르게 서울 갈 수 있는 GTX 노선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 GTX까지요? 네. 이미 있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시너지가 크겠죠. 이렇게 되면 그 높은 활동 인구가 포천에 정착할 이유가 더 커질 겁니다.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좋은 집, 편리한 교통만큼 또 중요한 게 교육하고 돌봄 아니겠어요? 이 부분 투자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죠. 자료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학생 1명당 교육 지원액이 128만 원. 이게 경기도에서 1등이래요. 와, 128만 원이요. 경기도 1위. 대단하네요. 교육발전 특구 선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미래 세대에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요. 그리고 그 포천의 봄 365 있잖아요. 이름이 참 예쁜데. 네, 저도 이름이 인상 깊었어요. 365일 24시간 긴급 돌봄. 맞아요. 이런 거랑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같은 건 정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죠. 그리고 보면 지원이 정말 촘촘해요. 청년들 주거비나 창업 지원해주고 청년 기본소득도 있고요. 신혼부부는 전월세 이자 지원해주고. 출산 가정 지원도 있네요. 공공산후조리원, 달빛 어린이병원. 네. 그리고 노인분들 일자리나 버스비 지원, 다문화 가정 맞춤 교육이나 정착 지원까지 정말 모든 세대를 다 챙기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좀 없애려는 노력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접근 방식이죠. 자, 다음은 도시 자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지역 경제, 일자리, 그리고 관광 활성화.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네, 도시가 살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니까요. 특히 포천사랑 상품권이요. 충전할 때 10%, 사용할 때 또 10% 캐시백을 준다는데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데요? 정말요? 더블 캐시백이네요. 네, 지역 내 소비를 확 늘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그 활력이 결국은 또 일자리로 연결되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고 특히 드론 산업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중이라는 점. 아, 기회발전 특구고요? 그게 뭐죠? 특정 산업을 키우려고 세금 혜택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포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드론 산업이라 기대되네요. 관광 쪽은 어떤가요? 관광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요. 체류형 관광지로요? 네, 평화경제 특구 지정 추진이나 관광단지 조성 같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방문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힐링 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 방향성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해소 노력도 있네요. 네, 이런 게 사실 삶의 질하고 직결되죠. 축산 악취 줄이려고 스마트 축사 지원 눌리고 주차 문제 해결하려고 공영 주차장이나 쌈지 주차장 많이 만든다는 거. 맞아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실제 사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서 간담회 열고 시민들한테 정책 제안받고 이런 소통 노력도 결국은 시민들이 진짜 뭘 불편해하는지 듣고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그림의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시적인 노력들이 같이 가야 머물고 싶은 도시라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포천시는 그 70년간의 희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배경 위에서 단순히 인구 숫자만 늘리려는 게 아니라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정말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전방위적인 노력이죠. 주거, 교통, 교육, 복지, 경제, 관광, 그리고 아주 소소한 일상의 질까지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는 이건 것 같아요. 과연 이 모든 노력들이 특히 국가 안보라는 그런 특별한 짐을 지고 있는 도시가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나 지원 없이 자체적인 힘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완전한 변화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 그 부분이 핵심이네요. 네. 포천의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포천시의 계획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안보를 위한 희생과 지역 발전의 균형,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런 더 큰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포천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